오늘 얘기할 내용은 현 정부의 첫 공급 대책에 대한 내용이에요. 현 정부의 첫 공급 대책이 뭐냐면 국유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 서민용 공공주택 3.5만 호 공급 대책이에요. 내용은 아마 여러분도 뉴스를 보셔서 얼추 아시겠지만 국유지나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서 청년 서민용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이 청년 서민용 공공주택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이나 신혼희망타운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요. 이 공급량이 총 35,000호입니다. 기존에 계획된 2만 호에 추가로 15,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이 35,000호라는 숫자적으로 유의미한 공급 호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공급량은 이끌어냈지만 이 공급은 실질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2035년까지 이미 계획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이게 위치가 용산 유수지, 종로 복합청사, 천안 세관, 대방동 군 관사 이런 곳들을 복합 개발해서 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해요. 다음으로 여기에 추가로 도심 노후 공공청사, 역세권 유휴부지를 추가로 개발해서 1만 5천호 플러스 알파만큼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곳이 이제 성수동 기마대 부지, 광명세무서 부지, 출입국관리소 부지 등이 포함됩니다. 우선 각각 지역에 이런 방식의 공급을 하느냐 마느냐보다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거는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공공주택이라는 게 들어서고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주택을 구매할 자금력이 있는 수요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먼저 임대주택이야 당연히 원래 거기 들어갈 자금력이 안 되는 분들이 신청해서 들어가니까 아예 논외사항이고요. 신혼희망 타운 같은 경우에도 너무 좁고 분양가의 일부를 국가에서 대출해주는 대신에 시세차익을 정부와 공유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부동산 시장에 진정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 추후에 갈아타기까지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시장에 진입하는 제대로 된 수요층은 이런 방식의 주거를 전혀 선택하지 않습니다. 공급이라는 게 결국 이 집을 살 돈이 있는 사람들의 수요를 해소시켜줘야 그게 진정한 공급인 거예요. 사실 이 집 살 돈이 별로 없는 분들한테 아무리 집을 제공해줘도 이분들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당연히 뭐 5구제곱미터나 8사제곱미터 아파트들을 그냥 임대로 확 넣어버리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공공주택으로 공급되는 집들이 그런 집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소유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나 수익을 온전히 얻을 수 없는 반쪽짜리 주택으로는 절대로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 재개발이 진짜 공급인 이유는 재개발 전후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어떤 지역을 재개발을 했을 때 거기 사는 가구가 줄어들까 늘어날까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재개발을 하고 나면 오히려 같은 면적에 사는 가구 수는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 저밀도 주거지를 고밀도 주거지로 재개발하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오나 저도 궁금했는데요. 그게 재개발 이전의 그 지역은 오래된 집들이라서 대체로 이 평균 면적이 작습니다. 근데 이 새로 짓는 집들은 대체로 5구제곱미터나 8사제곱미터가 지어지기 때문에 용적률을 대폭 높여서 재개발을 한다고 해도 가구 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구 수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노후한 동네에 살던 원주민들은 자기 경제 수준에 맞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그 지역의 집값을 지불할 만한 수요층이 대거 유입되기 때문에 주택 수요를 해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공주택이라는 거는 주택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공급책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획 나온 노후 공공청사 개발, 이거 2017년에 이미 계획이 나왔던 바가 있어요. 이때도 뭐 이렇게 저렇게 개발한다고 언론에 자료도 뿌리고 했는데 거의 진행이 안 됐고 뭐 그래도 진행이 된 곳이 좀 있긴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저기 구로구 있죠. 거기에 오류일동 주민센터가 이 개발 사업에 해당되는데요. 오류일동 주민센터는 공공청사 복합 개발 방식으로 개발되어서 아래층 1층부터 5층까지는 주민센터랑 부대 시설이 들어와 있고 6층부터 18층까지는 임대주택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그 주위 아파트들과 경쟁할 만한 주택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인지 이 의문이 든다는 거죠. 이번에 발표된 공급도 이런 방식으로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과연 이런 식으로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이번에 발표된 곳 중에
가장 좋은 지역이 바로 용산 유수지입니다. 용산 유수지에 신혼부부 주택 300호가 들어서고 2031년까지 준공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근데 유수지라는 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장마나 호우같이 집중적으로 비가 내릴 때 유출량을 임시로 저장해서 유량을 조절한 후 하수관으로 내보내는 시설이에요. 인근 주민들이 유수지 개발 계획과 관련돼서 유수지의 용량을 줄이는 경우 인근 저지대에 침수가 우려된다고 공익감사를 청구했어요. 그래서 이걸 감사원에서 공익감사로 확인해 보니까 23년에 용산 유수지 면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산정하라고 주의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과연 여기가 쉽게 개발될지 모르겠어요. 다음으로 이제 대방대 군관사인데요. 여기도 이미 2020년부터 자꾸 개발한다고 얘기가 나왔던 곳입니다. 이번 계획상 185호를 공급한다고 하니까 실현 여부에 관계없이 이 정도 공급량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성수의 경찰 기마대 부지도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옛날에 성수동에 지금 서울숲 자리에는 이 경마장이 있었죠. 그래서 경찰 기마대가 종로구 수송동에 있다가 여기로 온 건데 이제 경찰 기마대가 2023년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 경찰 기동대가 임시로 쓰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여기다가 청년주택 400호를 올린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노른자 땅을 이렇게 낭비하는 것보다 그냥 공공분양으로 기마대 힐스테이트 400호를 올리는 게 집값 안정에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가로 이제 서울 출입국관리소에 300호, 광명철산에 광명세무소 자리에 200호 이렇게 소규모 단위로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공급 큰 영향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이렇게 발표한 걸 진행시키는데 지연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임대주택은 기피시설입니다. 당연히 이런 거 진행한다면 근처 주민들이 민원 놓고 공사 지연시키겠죠. 그래서 이미 2020년 이전부터 이런 방식의 개발 계획이 자꾸 나왔었는데 실제 진행된 곳은 극소수고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발표된 대책에 포함된 부지랑 똑같이 개발하겠다고 이전에 발표한 내용까지 있을 정도예요. 따라서 이런 공급 대책들은 이전과 같이 공연불이 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이런 대책을 보고 이거 한번 노려볼까 하는 젊은 친구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사람이 이 인생이라는 걸 쉽고 재밌게만 살려고 하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주택이라는 거요, 값싸게 빌려준다고 거기 들어가게 되면 뭐 처음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시기열을 좀만 길게 늘려서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들어간 청년들도 결국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보금자리가 필요해지는 때가 옵니다. 아마 지금은 뭐 그냥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살다 보면 인연도 찾아오고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쭉 보니까 이 지금을 기준으로 미래를 계산하려고 하는 게 인생에 꼬이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대책 보시고 다양한 생각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간단한 걸 보고도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이거를 주택이 많이 공급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이 뉴스를 살짝 뒤집어서 올바르게 읽는 방법은 정말 서울에 주택 공급할 땅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 들어가서 인생을 쉽게 지울 생각하지 마시고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등기칠 생각을 하시라고요. 예?